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좀 며칠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좀 문의가 있더라고요. 왜 방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어떤 시장 상황이나 관심 종목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 순서로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들을 보면 보통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오늘 주요한 어떤 뉴스가 뭐지? 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지수가 어땠나, 그 지수의 어떤 그 수급들은 어땠지? 라는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종들을 봐요. 그러니까 업종들이 현재 어떤 업종들이 계속 우상향하는지 혹은 계속 하향하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는 이제 어떤 이런 것이죠. 수급이나 어떤 차트로 어떤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이렇게 좀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항상 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저는 리포트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하면서 소통하는 창구가 거의 리포트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뉴스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 리포트는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수많은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서 만드는 어떤 결과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는 주식하면서 항상 소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가 적을 때는 한 100개 미만에서 한 50개 정도, 많을 때는 한 200에서 한 300개 정도 리포트가 하루에 나오는데요. 최대한 이거를 무조건 다 봅니다. 무조건 다 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최근에 느끼는 점이 뭐였냐면, 이게 너무 정보가 중복되는구나라는 걸 최근에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보들이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쓰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좋은 내용이지만 너무 중복되고 했던 말의 어떤 일관성이 좀 흐려질 때거나, 갑자기 뉴스 하나의 리포트 방향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너무 많이 보면서, 이것들이 소음의 단계로 넘어왔구나.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진짜 정보를 좀 추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많았던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까지도 이렇게 허접한 개인 투자자인 내가 또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더 큰 소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어떠한 뉴스의 방향이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 경기가 좋아지는 거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현재, 있는 그대로 현재, 미래가 아닌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도 말하기 애매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역 분쟁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의 뉴스들이 있잖아요. 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경기가 누가 보더라도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이나 어떤 연준의 어떤 이야기들이 거의 잘 시장에 녹아들지 않거든요. 뉴스에 녹아들지 않죠. 근데 지금은 2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 소음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보면 심리적인 어떤 변동성은 확실히 커진 것 같은데 막상 실제 변동성 지수를 보면 상당히 낮은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볼까요? 시장을 조금 주도하는 선도하는 스마트머니는 지금의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미래의 변동성을. 근데 시장 참여자들, 일반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실적이란 것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항상 지난 것이 나오고 미래 것이 항상 불분명하다 보니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고 저 역시도 그러한 상황에서 일관성 없는 어떠한 정보들의 소음에서 나 역시 나라도 조금 그런 것을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방송을 좀 며칠 쉬었고요. 근데 방송을 뭐라고 할까요? 며칠 쉬었지만 며칠 전과 지금과 시황이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오늘도 시황을 있는 그대로 한번 좀 보려고 하고 이거 역시도 오늘 질문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루에 하는 일들은 그런 겁니다. 일단 가장 리포트를 가장 핵심적으로 하루 종일 보는 게 일이에요. 하루 종일 보는 게 일이고 이 안에서 중요한 뉴스 좋은 종목들을 계속 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인데요. 책을 읽는 것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마인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또 합니다. 최근에 다시 읽게 된 책이 있는데요. 조엘 그린블라트 예전에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있고 또 하나 또 책이 있는데 주식시장을 이기는 큰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그 책을 또 다시 읽고 있는데요. 조엘 그린블라트는 책을 보면 반박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읽게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 왔을까? 왜 조엘 그린블라트 책은 오랫동안 이렇게 자꾸 보게 될까라고 봤을 때 일단 이 사람은 겸손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앞에서 겸손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저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책이 얇고 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가 항상 시작점은 가족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족에서 내가 똑바로 잘 살아야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똑바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죠. 내가 감정에 치우치고 너무 이렇게 혹시라도 뭐 안 좋게 혹은 뭐 이렇게 되면 내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족에서부터 무언가를 좀 마인드를 찾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회원분들이랑 이제 통화하거나 회원분들의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 Q&A이죠. 오늘도 회원분께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매도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셔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두서 없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하는 일과 자체가 너무 많은 정보를 보는 것이다 보니 최근에 어떤 정보들에 제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크게 의미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았고 그걸 또 추려서 써머리 하듯이 말씀드리기도 좀 좀 싫었던 거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방송한 김에 또 말씀드리면 항상 저에게는 이렇게 고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방송을 하고 카페에다가 글을 쓰는 게 이거 역시 소음이 되는 것 아닌가. 주식을 감히 누가 설명할 수 있나.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속물로 변하면 어떡하지? 속물처럼? 뭐 이런 고민이에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저희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회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료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거나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그게 무슨 시장에 뭐가 된다고 회원분들에게는 얘기하고 유튜브에는 얘기 안 하는 것이냐. 돈 받고 하고 돈 뭐 안 받으면 안 하냐. 뭐 이런 생각에 이거 점점 속물 같아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또 회사를 하다 보니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회사에 딸린 직원들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는 회원이 좀 생겨야 회원 그 직원들도 마음이 편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회원들 요 분들만 이제 끝을 내고 이분들과 이제 계속 평생 오랫동안 주식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탁 잘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분이 묘해요. 이거 너무 장사꾼 같은 건가 내가 뭐 이런 것이죠. 별로 가치도 없는 이런 정보들을 왜 이렇게 가리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회원분들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 그 타이밍만 늘 회원들과 공유하고 나머지 건 다 공유해도 괜찮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 일부 분들은 그것도 유튜브도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약간 다 이해는 가기 때문에. 하지만 결론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히 참고용인 것이지 의지하시면 안 돼요. 본인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중을 작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고 오늘의 시장이라든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뉴스들은 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근데 그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에 돼야지만 명쾌하게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이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시장까지는 아니죠. 내일까지 시장까지는 뭔가 정해지지 않은 어떤 불확실성 혹은 심리적인 어떤 위축 상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수 이야기 하기 전에 또 오늘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죠. 저희 카페에다 이렇게 올린 거 중에 보면 테마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죠. 테마주 관련해서 뭐 이렇게 테마주가 최근 5월, 6월 달에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인데 보통 시장이 약세 혹은 횡보 이럴 때는 테마주들이 좀 꿈틀거리는데요. 일단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마주가 나쁘다 좋다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테마주는 매매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실적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뉴스나 어떠한 소문에 의해서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수급에 의해서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테마주의 매매인 것이죠. 근데 이 테마주는 하나 뭐 다른 것들도 그러겠지만 조금 그 성질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 실적이 이렇게 3월달, 6월달, 9월달이라고 해보면 한 3개월 정도마다의 어떤 일관성은 좀 볼 수 있잖아요. 실적이. 이 시간이 공백 기간이긴 하지만 실적의 공백 기간이지만
이 과거의 실적이 3개월 동안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갈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뉴스라는 것은 사실 이거 테마라는 것은 뉴스도 아니죠. 사실 뉴스는 아니죠. 그냥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런 스토리는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실적을 기준으로 잡는 사람들은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호흡을 최소한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수급이라는 것은 누적으로 보면 꾸준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할 수 있는데, 테마주는 이렇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추세, 그러니까 실적으로 말하면 추세, 수급으로 말했을 때도 어떤 그 추세를 알기가 어려워요. 테마주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안하고 매매한다면 좋다라고 보겠죠. 근데 보통 매수는 쉬운데 매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테마주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확 올라갔을 때 매도가 안 되면 다시 바닥으로 오고, 또 어떤 테마가 떴을 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회사들은, 이 회사들은 실적이나 어떤 수급의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좀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 많아요. 뭐 고교 동문이다, 사법고시 동기다, 회장의 친분이 있다, 회장 부인의 장모 동생이다, 하버드대 동문이다, 법대 동문이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들을 잘 연구해서, 테마주만 잘 연구해서 매매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러한 어떠한 쪽에는 흥미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유는 제가 어떤 종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는 가족에게 권할 수 있느냐, 이것을 첫 번째로 항상 꼭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RFHIC라는 종목이 현재는 확 내려갔다가 뭐 이런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만약에 가족에게 추천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 2, 3년 보면, 혹은 1, 2년 안에까지 더 홀딩할 자신 있으면 저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지금 아주 무서운 자리에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 이런 종목은 막상 주가는 밑에 있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할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현재 막 추세를 달리고 있는 뭐 한창재지라든지 고려산업, 디지털조선,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지금 매수해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러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재미없죠. 왜냐면 시장이 실적으로 갈 때도 있고, 뭐 수급으로 갈 때도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테마주가 갈 때도 있어서 시장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매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는 포기한 거거든요. 테마주 혹은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그냥 오르든 말든 우리 거 아니다라고 그냥 무시한 거기 때문에 전체 코스피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만 매매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 종목이라고 하면 일단 실적이 아주 강한 회사들, 그러니까 한 100개 미만, 2000개 중에 한 100개 정도로 추스린 종목들 안에서만 매매하다 보니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너무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시장이 다시 좋아질 때,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물리더라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쭉 가다가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서는 이런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실적이 좋은 회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 역시도 어느 정도의 추세라는 것은 있지만 이 수급 역시도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대형주 혹은 시장의 주도주들의 수급은 이렇게 수급이 몰려왔던 게 한 번에 이렇게 확 빠지진 못하거든요. 한 뭐 몇 개월 동안 올라왔으면 적어도 몇 주 정도는 매물을 출회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보다는 좀 느리죠. 그리고 실적보다는 좀 빠른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테마주에 대한 오늘 이야기도 회원분들이 좀 여쭤보시길래 저희는 일단 하진 않는다. 하진 않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가족들한테 권할 자신이 없다. 만약에 디지털 도선 한번 볼까요? 최근에 뭐 이런 거 돼지열병 관련한 어떤 종목이죠. 이게 월간, 주간, 일간 차트인데요. 많이 올랐어요. 1,000원짜리가 2,400원이 됐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온 주식인데 이게 아직 끝났다고도 뭐 좀 보기도 애매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 이런 겁니다. 테마주라는 것은.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권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권하지는.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보겠다 싶으면 한번 뭐 아니면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골탕 먹어봐라 하고서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테마주를 권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수를 보면 있는 그대로를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면 월간 차트로 보면 아직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간 차트상 바닥을 만드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겁니다.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보이고 최근에는 이 과정에서 그날이 나왔잖아요. 이 그날이 나왔는데 이 그날을 깨지 않을 정도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만 표현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된다, 모레 어떻게 된다 이건 알 수 없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이 과정 안에 이렇게 볼게요. 시장이 크게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 혹은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반등을 보이는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는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작은 반동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한 과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작은 반동들이 지금은 바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바닥을 만들었는데요. 아마 요 정도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 혹은 뭐 요 정도 안에서 뭐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봐볼게요. 일간 차트로 한번 크게 보면 일간 차트로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쫙 이렇게 오르는 이런 구간은 매수가 아니고 매도겠죠. 그럼 쫙 내려갔다가 이제 바닥을 만드는 이런 구간은 매도가 아니고 매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새롭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거나 주식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그 시장 이 바닥 구간 이 자체 현재 시간에 있을 때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 버티는 것 자체가. 근데 시간이 항상 지나고 나 보면 아 그때가 바닥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날이 나왔고 최근이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때가 뭐 그랬죠.
금요일이었는가? 날짜로 따지면 6월 10일 날. 근데 그날의 어떤 저가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날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최근 며칠 동안의 하락은 조정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좀 보면 오늘 선물의 수급이 좀 많이 몰렸죠. 좀 많이 몰렸는데 뭐 하루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가끔 그런 문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생시장을 공부해서 주식시장에 대입하는 건 어떠냐. 주식과 어떤 파생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파생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신경 안 써. 난 주식만 봐.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은 마젤란 펀드에 했던 피터 린치, 그죠? 뭐 워렌 버핏이나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파생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알지만 오로지 기업의 실적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회원분들이 여쭤보더라고요. 이 파생을 꼭 공부해야 되느냐. 근데 저 역시도 저는 아예 안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파생을 보면 주식시장을 매일매일 전쟁같이 보게 되거든요.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그래서 개별 주식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파생보다는 이 주식의 실적을 보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우리 지수는 그날 이후에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아직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아직은 약한 느낌이 좀 보여요. 하지만 매수세가 확 빠졌다가 이렇게 멈춘 듯한 느낌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향성만 조금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죠. 하락하고 있을 때 하락이 멈추면 이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수급의 방향이 생기면 위든 아래든 가는 것인데 지금 딱 여기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아직 수급의 방향성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너무 겁을 먹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의 어떤 흐름을 좀 보면 아직까지도 뭐 자동차라든지 운송, 경기 소비재 이런 쪽이 계속 우상향을 보여요. 근데 이런 쪽은 시장을 주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통 시장을 주도했던 쪽, 특히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약한데요. 바이오라든지 계속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죠. 바이오, 뭐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바닥을 다지는 건지 아니면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어떤 무언가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이 같이 좀 갈 때 우리 시장이 항상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수 쪽으로는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 쪽에 종목들이 막 치고 나간다고 지수가 막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 쪽 혹은 그러니까 반도체,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이 좀 좋아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든 구간인 것 같고요. 오늘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은 근데 이상하게 셀트리온이 최근에 좀 반등을 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수급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쪽에 구조적인 어떤 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어떠한 반격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다 녹아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 월간 차트가 주간 차트 이렇게 보면 이제는 꾸물꾸물 되는 것 같아요. 오르려고 충분히.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 하락 추세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거뜬히 벗어나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수급이 좋다라는 게 조금 신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싶은 거죠.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수급이 너무 좋아요. 수급이. 근데 아직 주가는 아직은 이 바닥권에 있는 정도인데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바닥을 탈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 매매할 자리는 아니겠죠. 조금 더 눌린다든지 했을 때 매매하고 정고점을 돌파할 때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정고점을 다시 재돌파하면 다시 또 물량을 실른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끊어지는 게 있어야겠죠. 지금은 어중간한 이런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카페도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 뭐 이런 거 있죠. SK텔레콤이라든지 KT도 말씀드린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 바닥을 다 잡은 것 같아요. 바닥을 다 잡은 것 같고 일단은 KT도 이 볼린저 밴드 이 상단까지, 그리고 SK텔레콤 역시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요. 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겠다. 변동성은 있겠지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과하게 빠졌던 카페24 같은 경우도 보면 24도 보면 바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 아직 뭐 KT나 SK텔레콤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애들처럼 바닥을 만들진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조금 더 오른 가격에 왔을 때 그때 결정해도 뭐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러니까 아주 강한 하락 중에 나오는 일시적인 반등으로는 보이긴 해도 이게 바닥을 만들었다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종목들은 문의가 있었던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오이즈는 오늘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요.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오이즈.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이라도 혹은 뭐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 조정이 나오면 차트나 어떤 기술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다만 실적으로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만약에 실적으로 괜찮은 게임주를 본다면 저는 펄어비스나 뭐 NC소프트나 뭐 이런 걸 보겠죠. W게임즈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예전에도 요 언저리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고의 종목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라는 종목 말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렇고요. 그렇네요. 파마 회원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 파마는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데 저희가 좀 일찍 매도를 했어요. 일찍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추세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회원분이 이걸 어떻게 매도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월간 차트, 그러니까 실적은 이렇게 우상향 합니다. 실적은 우상향 이렇게 하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로 가고 있냐면 크게 보면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주가가. 저는 실적 따라가려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일간 차트로 보면 상승 중에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꾸물꾸물하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가는 거죠. 실적이 안 좋아질 때까지. 근데 짧게 본다면 이 마디 때마다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매수 매도의 기준이 어렵고 이거를 맞추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종목을 본다면 뭐 실적이 꺾일 때까지는 홀딩하겠다. 혹은 월간 차트로 뭐 꺾일 때까지는 들고 가겠다라고 좀 길게 보는 사람의 어떤 기준이 생긴다면 좀 짧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플하게라도 이건 정해지는 게 없어요. 뭐, 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그냥 매도하겠다. 라든지, 혹은 뭐, 주간 차트상의 5주 이평선을 깨면 매도하겠다. 라든지, 무언가를 정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보통 회원분들이 물어볼 때 보면, 이렇게 주가가 이런 모습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면, 지금이 혹시 바닥이냐, 지금이 혹시 고점이냐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모르죠. 이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현재 파마 리서치가 빠지는 것 같지만 또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꺾이는 것 같아서 매도했는데 또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길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상승하는 것이고, 짧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락인 것이고, 혹은 길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우상향이고,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각자 정해야 돼요. 나는 일간 차트로 매도하겠다라고 하면 일간 차트의 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혹은 어떤 보조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혹은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지면 매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혹은 나는 주간 차트로 매도할 거야 라고 하면 주간 차트 상에서도 어떤 비슷한 기준을 대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매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기준. 근데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어떤 게 확률적으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정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월간 차트가 우상향 한다면 웬만한 조정은 하락은, 그러니까 월간 차트가 지금 현재 우상향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조정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 차트 상의 우상향이지만 주간 차트 상에서 한마디가 꺾이는 순간 때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간 차트 상의 매수 매도가 사실 어렵고 힘들고 이게 맞추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매수 매도는 오히려 월간과 주간으로 봤을 때가 어떤 기준 잡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간 차트로 매수 매도를 잡는 사람들이 보통 5주 이평선이라든지 10주 이평선을 많이 씁니다. 이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하는 이런 것이죠. 혹은 반대로 이 이평선들을 뚫고 올라가면 매도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도는 이게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것도 없고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죠. 지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간 차트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 사설도 좀 길고 했는데요. 내일도 최대한 뭐 그래도 소음스럽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